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식사는 했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첫째 시간인데, 제 얼굴을 잠깐 공개를 하겠습니다. 제 얼굴을. 자, 여러분들, 제 얼굴이 이렇게 생겼어요.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일단, 좀 좋게 말해주면 참 좋죠. 그죠? 제 얼굴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러분들 시험 오늘 만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갈 때까지 여러분들과 한 몸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제 월요일날 개강을 했거든. 개강은 오늘이 이제 토요일이죠. 그죠? 한 바퀴를 다 돌았어요. 그죠? 선생님들을 한 번씩 다 만나봤을 겁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주자죠. 마지막 주자. 제가 담당하는 과목은 부동산 공시법입니다. 공시법. 제 이름은 있잖아요. 제 이름은 목희수예요. 목희수. 여러분들이 그냥 요즘에는 유튜브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죠. 그죠? 밴드 카페 이런 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냥 유튜브에서 목희수 아니면은 부동산 공시법 이래 치면은 제가 그렇게 쭉 강의하는 게 나올 겁니다. 그걸 참고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번 달에는 우리가 이제 입문 과정이거든. 그러니까 편안하게 공부는 저렇게 흘러가는구나 이것만 느끼고 가면 되는 겁니다. 본 실력은 있잖아요. 나중에 7, 8, 9, 10월 달에 가야 이게 쫙 올라가거든. 그 전에는 처음에 말을 들어도 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두 번째 말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세 번째 정도 들으면 저게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 세 번째라는 게 최소한 4개월은 지나야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중개사 공부를 할 때 시험 과목은 6과목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6과목은 그 중에 한 과목은 내가 전공일 수 있지. 그럼 내가 법을 전공했다면 민법이 전공일 수 있잖아요. 근데 나머지 5과목은 자기와 관계가 없는 과목이라 과목. 흔히 말할 때 전부 다 생소한 과목들입니다. 그죠? 전부 다 첫 출발하는 단계이거든. 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올해 우리 시험이 있잖아요. 시험이. 우리는 이제 부동산 공시법은 크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거든. 하나는 등기법이고 하나는 지적법으로 이래 나누어져 있는데 올해 시험을 총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쉬웠느냐 어려웠느냐 일어날 때 조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 어려웠느냐 이러면은 이 등기가 만약에 3이라면 지적은 1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엄청 쉬워요. 요거는 막말로 말하면 일주일만 공부 딱 하면은 12개를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등기는 3이라는 말은 지적보다는 3배가 더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는 이 등기 파트가 우리를 많이 괴롭혀. 그러니까 올해 시험에 여기서 조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게 12문제 중에 2-3문제가 어려운 겁니다. 2-3문제가. 나머지 과목은 평이해. 근데 2-3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렵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100점을 받아야 되느냐 60점을 받아야 되냐면 60점만 받으면 되거든. 그러면 어렵다라는 말은 출제위원이 틀리라고 내는 문제는 그냥 틀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맞으라고 내는 문제는 맞춰야 된다, 안 맞춰야 된다? 그걸 맞춰야지. 안 그래요? 아니, 시험을 낼 때는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있지. 그게 왜냐하면 사람마다 실력을 테스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부 다 합격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틀리라고 내는 문제는 절대적으로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10문제라면 2문제 있죠. 20문제라면 4문제 있죠. 그건 틀리라고 내는 문제예요. 그럼 그거는 틀려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24개 중에 16개만 맞추면 합격이잖아요. 그러면 24개 중에 4개는 틀리라고 냈으니까 틀려줘도 그러면 20개가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남아있지. 그럼 그것만 맞추면 충분하게 합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몇 개월 공부하셨다고 오신 분들도 있고 다양하거든. 그러니까 저는 처음으로 공부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필기할 필요도 없고 오케이? 책에 줄 안 꺼도 돼요. 그건 조금 있다가 기본서가 나올 것이거든. 그냥 흐름만 봐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배우는 이 부동산 공시법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절차법이에요.
그럼 절차법은 순서와 절차가 있잖아요. 순서와 절차. 그 흐름만 봐가면 돼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결혼식 하죠. 결혼식에도 절차가 있잖아요. 절차. 그럼 제일 먼저 사회자가 등장을 했죠. 그럼 제일 먼저 양가 어머님이 오케이 입장을 하지. 해서 화촉 점화를 해야 하네요. 해. 맞죠? 네, 그럼 화촉이 점화됐죠? 그러면 이제 신랑 입장을 하지. 신부 입장을 하지. 맞죠? 네. 그럼 이제 신랑 신부가 입장이 다 되었다면 맞절을 하지. 맞절. 맞죠? 네. 그 다음에 성원 선언문을 낭독해야 하네요. 해. 그 다음에 이제 주례사 선생님이 주례사를 하지. 그 다음에 이제 주례사가 끝나면 신랑 신부가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그 마지막 퇴장을 하고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절차입니다. 그러면 우리 등기는 어떤 순서와 절차에서 이루어지느냐 할 때 그냥 간단하게 해볼게요. 간단하게. 그냥 신청이 있지, 접수가 있지, 심사가 있지, 등기 실행이 있지, 등기 완료예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해볼게요. 민원인이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다면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등기를 신청할 때는 항상 문서로 사는 것은 문서. 그럼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서류. 맞죠? 네. 그러면 민원인이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가 등기관에게 제출하는 게 신청이에요. 등기관으로 탁 받아가지. 그게 접수잖아요, 접수. 그러면 받아가가 이 사람의 등기 신청을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를 검토를 해야지. 이게 심사예요. 이거 예쁘게 말하면 법률 용어로 각하라는 말이 있어요. 각하. 각하는 거부, 안 해주는 게 각하입니다. 안 해주는 게. 그러면 이걸 우리 법에서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에는 각하 사유 11개를 명문으로 딱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요 11개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등기를 안 해주는 거라. 그러면 11개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아야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요거를 예쁘게 말하면은 이 사람의 등기 신청이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각하 사유 1호에서부터 11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의 여부를 신청인이 제출했던 서류를 가지고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심사를 해보니까 서류에 하자가 있어. 그럼 안 해주지. 그게 각하. 서류에 하자가 없어? 그럼 등기부에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실행이에요, 실행. 그럼 이제 등기가 끝났겠죠? 끝났다면 등기필 정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학교를 졸업했다면 졸업장 주듯이 등기가 끝났다면 끝났다는 증명서를 줘요. 그걸 등기필 정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등기가 끝났죠? 그럼 세무서에다가 알려줘요. 세금 받아라고. 등기소에서 등기가 끝났거든. 그럼 지적소관청, 구청에다가도 알려줘요. 그럼 이러면 등기가 끝난다. 그러면 저는 큰 틀을 이래 잡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또 나누어지는 거예요. 적을 필요 없어요. 누가 등기를 신청하느냐, 누구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하느냐, 등기 신청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서류에는 어떤, 이렇게 이제 살을 붙여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누가 이래 나오죠. 그럼 여기 누가 이라면 여기 또 4개가 나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칙은 당사자 신청주의, 관공서, 촉탁, 예외는 등기관의 직권, 법원의 명령, 누구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하느냐, 등기부상의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 자, 그게 자연인, 법인, 비법인이에요. 그럼 등기 신청의 방법이 있죠. 그럼 이거는 이제 방문 신청이 있고 전자 신청이 있는 거라.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있죠. 그럼 여기 서류에서 보면은 신청 정보가 있고 첨부 정보가 있어. 그럼 신청 정보에는 필요적 기대, 임의적 기대가 있어. 첨부 정보에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제3자의 허가동의 성락서, 이해관계인의 성락서,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대장 일으키는. 그래서 이 공부라는 게 큰 틀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살을 탁탁탁 붙여가는 거예요. 이게 공부입니다, 공부.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전부 다 공부를 할 것이거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흐름만 봐가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PPT를 여기 준비를 해봤는데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게? 에? 아, 괜찮아요. 우리 이제 여기 이게 뭐예요? 이게 거리응원이지, 거리응원. 아, 그럼 다시. 우리나라가 이때까지 오면서 최근에 우리나라의 국력을 높여줬던 대표적인 큰 행사는
하나는 88 올림픽이에요. 그게 우리나라를 많이 향상 성숙시켜 줬어요. 두 번째는 2002년도 월드컵이죠. 월드컵. 그 월드컵에 그리움은 있다 없다. 월드컵 몰라요. 2002년에 전부 다 아는 나이인 것 같은데 보니까 얼굴에 2002년 거리응원 있었잖아요. 거리응원.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청에서 그 8차선 12차선 도로를 꽉 메쳐가지고 대한민국 외친 적 없어요. 평택에도 그런 거 많이 있었을 텐데 안 그랬습니까? 좋다. 오늘 우리가 이제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서로가도 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저도 오늘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들도 잘 모르겠죠. 그죠? 그런데 제가 수업을 할 때는 문답식 형식으로 수업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하고, 오케이?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선생님들마다 다 강의의 스타일이 다 다르겠죠. 그죠? 근데 저는 문답식 형식으로 공부를 많이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답을 하다 보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 그런데 제가 중시 여기는 거는 틀렸다고 해서 야단치는 적 전혀 없습니다. 오케이? 차라리 얄미운 거는 말 안 하고 입 딱 다물고 있는 사람이 얄미운 거지.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절대 탓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는 전부 다 백지 상태에서 출발하잖아요. 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문답식으로 주고받다 보면은 자기 실력이 향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잘 해주기를 바란다 이 말이지. 그래도 대답 그랬죠. 요거예요. 거리 응원이에요. 그럼 제가 왜 올해 모든 학원에서 이 그림을 갖고 시작을 하고 있거든.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맞죠? 그죠? 그럼 이 수많은 사람들은 처음에 출발은 있잖아요. 출발은 출생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출생. 그러면 우리나라에 5천만 명의 인구가 있다면 이 인구가 태어났잖아요. 그럼 태어났다면 한 달 안에 동사무소에 가서 출생 신고라는 걸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출생 신고를 하면 국가가 그 국민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출생신고를 하면 그 출생신고된 걸 보고 국가가 세금을 부과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모든 사람은 주민등록번호에 이름을 다 올려야 됩니다. 그게 출생신고입니다. 그럼 여기 보면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토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토. 그죠? 그럼 여기는 제가 평지라고 했어요. 여기는 산입니다. 산. 그러면 우리나라 전 국토도 전부 다 지적 공부에 등록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주민등록번호에 등록을 하듯이 모든 토지도 지적 공부에 등록을 다 해야 돼. 그러면 우리나라에 요게 하나하나 필지가 5천만 필지가 된다면 이걸 지적 공부에 등록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국가가 등록된 지적 공부를 보고 토지를 관리하고 이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안 한다? 하지. 맞죠? 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관리를 해야 되고 세금을 부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등록을 다 해야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자동차를 샀어. 그거 끝나면 안 되잖아요. 차량사업소에 가서 등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요. 그럼 국가는 그 등록된 차량을 보고 거기다가 세금을 부과하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럼 모든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을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가 배우는 과목은 부동산 공시법입니다. 자, 공인중개사 시험의 과목은 크게 6개거든. 그 중에 학개론을 제외한 나머지 5과목, 민법이다, 공법이다, 중개사법이다, 세법이다, 부동산 공시법이다. 이거는 전부 다 법학입니다. 법학은 법 조문을 가지고 있고 그 법 조문을 풀어 헤쳐가는 과정이 공부입니다. 풀어가는 과정이. 그럼 여기에 우리가 배우는 과목의 제목이 부동산 공시법이잖아요. 그럼 출발을 어떻게 하느냐면, 그럼 부동산이 뭔데 이래 나오는 거지. 그럼 공시가 뭔데 이래 나오지. 법이 뭔데 이래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부동산이 무엇이냐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걸 말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지금 이 시간이 민법 시간이었다면 부동산이 무엇이냐 이래 물으면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이래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토지는 토지입니다. 정착물은 땅하고 붙어 있는 거라. 여러분 땅하고 붙어 있는 대표적인 게
건물입니다. 건물. 건물이 땅하고 붙어있지 떨어져 있는 건물은 존재하지 않는 거지. 두 번째는 나무입니다. 나무. 법학에서는 나무를 인목이다, 수목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나무는 있잖아요. 우리 법에, 우리 부동산 공시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요. 우리 부동산 공시법에 적용을 받는 거는 건물은 적용을 받아. 나무는 인목법이라는 법이 별도로 있어요. 거기에 적용을 받아요. 그럼 정리를 하면은 민법에서 부동산이 무엇이냐 이래 물으면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이래 말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 부동산 공시법에서 부동산이 뭐냐 이래 물으면 그냥 토지와 건물이다 이라면 됩니다. 토지와 뭐다? 건물 이라면 돼요. 그럼 여기 이제 공시라는 게 있죠. 공시는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주는 거. 유사한 걸 일단은 공고입니다. 공고. 여러분 아파트에서 반상회를 한다. 그러면 아파트 게시판에 언제 어디서 몇 시에 반상회 한다. 이걸 주민들에게 알리는 게 공고지 공고. 맞죠? 네. 그럼 공시는 공고가 똑같은 말입니다. 알려주는 거다 이 말. 그러면 법은 법이에요. 그럼 풀이해 볼게요. 부동산 공시법이 뭐냐 이 말이거든. 자 보세요.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 이게 부동산 공시법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이 있죠. 부동산이 있잖아요. 그럼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은 가족법이다, 친족법이다, 호적법이다, 상속법이다 이런 건 전부 다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이에요. 그럼 우리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이 있거든. 그게 부동산 공시법이다. 이해했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의 시험 과목이 부동산 중개업이잖아요. 그럼 우린 사람을 배우는 게 아니고 부동산을 배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부동산이라면 토지와 뭐라고 그랬다? 건물.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열심히 공부해가 시험에 합격을 했죠. 합격을 했다면 합격증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합격증을 장롱에 넣어둘 것이냐 개업을 할 거냐 이 말이거든. 그럼 개업을 한다고 칩시다. 그럼 사무실을 알아봐야 돼, 안 알아봐야 돼요? 사무실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럼 몫이 좋은 곳에 사무실을 발견했어. 그럼 그 건물을 발견했어요. 그럼 그 건물을, 그 상가를 내가 사면 되지. 맞다? 맞지. 아니면 전세 들어가면 돼, 안 돼요? 돼. 임대차 들어가면 돼, 안 돼요? 돼. 그럼 크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살 수 있고, 하나는 전세는 임대차 들어갈 수마다 있고. 그러면 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이 건물의 소유자라고 왔어. A라는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을 소유자로 믿을 수 있다, 없다? 그럼 여러분들 제 얼굴을 보세요. 제가 1970년 5월 29일생입니다. 믿을 수 있다, 없다? 아니, 제 얼굴을 보세요. 제가 1970년 5월 29일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믿을 수 있다, 없다? 그거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래요? 민증 까라.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맞다?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저 사람이, 보세요. 아니, 1970년생이라고 그러는데 도저히 어떻게 저 얼굴이 1970년생이고, 그럼 당신이 진짜 1970년생이면 민증 보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라고 왔다면 그 사람이 자기가 소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나는 그 사람을 믿을 수 없지. 맞죠? 네. 그러면 건물 주인이 와서, 땅 주인이 와서 이 땅의 면적이 100평이라고 했어. 그럼 내가 이렇게 대충 보니까 100평이 안 돼 보이는 것 같아. 그럼 믿을 수 있다, 없다? 없지. 그러면 내 땅이 저기까지가 내 땅이라고 했어. 그럼 믿을 수 있냐, 없냐? 믿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때는 그 사람의 소유자를 알고 싶으면 등기소에 가면 됩니다. 등기소 가서 그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보면 소유자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는. 그러면 이 땅의 면적을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구청에 가서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대장을 발급받아 보면 돼. 그럼 그 대장의 면적이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저기까지가 우리 땅이라고 했거든. 그 토지의 경계, 이 땅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형성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돼. 그러면 구청에 가서 도면을 발급받아 보면 되는 거라. 그럼 도면을 발급받아 보면 토지의 모양이, 형상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그러면 공시라는 게 뭐냐 할 때 공시라는 게 알려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자 보세요. 땅을 사고 팔 때는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오케이?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땅을 사고 팔 때는 혹시 이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어 있는지, 은행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 안 된다? 이런 거를 다 알아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를 알아보려면 등기소 가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보면 된다, 이 말입니다. 구청에 가서 대장과 도면을 발급받아 보면 된다, 이 말. 그러면 국가는 등기부라는 걸 만들어서, 대장이라는 걸 만들어서, 도면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일반 백성들에게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다, 면적이 어떻게 된다, 경계가 어떻게 된다, 지목이 어떻게 된다, 이런 거를 널리 알려주는 제도, 이게 공시제도거든. 오케이? 네. 그래서 알려주는 법, 이게 부동산 무슨 법이다? 공시법입니다. 그럼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이 부동산 공시법이에요. 이해했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딱 가면은,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그러면 알려주는 법이 있거든. 법이 몇 개냐? 2개다, 이 말이에요. 부동산에 알려주는 법이 2개예요, 2개. 하나는 여기 보세요. 여기 부동산 하나가 있죠. 그럼 알려주는 법이 2개다, 이 말입니다. 하나는 부동산 등기법이고, 하나는 지적법이에요. 요거는 정확한 이름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게 정확한 이름이에요. 그걸 우리가 줄여서 그냥 지적법이랍니다. 출발을 잘해야 돼요.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은 몇 개가 있다? 2개. 됐죠? 네. 그러면 등기법에서는 무엇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느냐? 등기부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내용이. 그게 부동산 표시와 무슨 관계다? 권리. 딱 됐죠? 그러면 부동산 표시가 뭐냐? 이래 놓습니다. 부동산 표시다. 읽어보세요. 시작. 소재, 지법, 지목, 면적, 구조, 종류. 이래 나오죠. 그럼 자, 여기 보세요. 만약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가 있어요. 그럼 이 토지를 제가 써볼게요. 이 토지를, 자 보세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대 500제곱미터. 자,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이걸 소재라고 부르는 겁니다. 소재. 시작. 소재. 되죠. 그 다음에 요게 100 있죠. 100. 요게다 시작. 집합. 요 대 있죠. 그죠? 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집입니다. 집. 요게 뭐라고 그럽니까? 지목이다. 지목. 그 다음에 요게 500제곱 나오죠. 요게 뭐다? 면적. 자,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봅니다. 여기에 보니까 구조라는 말이 있고 종류라는 말이 있거든. 구조는 건물을 무엇으로 지었느냐, 이 말은 딱 2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 학원 이 건물도 건물이잖아요. 그럼 이거 뭘로 지었느냐, 이 말입니다. 콘크리트로 지었지. 맞죠? 네. 그럼 그 콘크리트 속에 철근이 박혀져 있다, 있지. 그럼 그 구조를, 요 건물의 구조를 철근, 콘크리트 구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산에 가면은 안동의 하회마을에 가면은 한옥집이 있죠. 한옥집. 그는 나무로 지었지. 흙으로 지었지. 지붕은 기와로 돼 있지. 기와. 그런 구조를 목조, 기와,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구조는 2개만 딱 머릿속에 떠올리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거는 위에 겁니다. 뭐 오늘날의 모던이라는 표현은 대부분의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가지고 있지. 됐다, 안 됐다? 됐죠. 그럼 하나 더 추가시키면 목조기와입니다. 목조기와. 됐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종류죠. 종류는 건물의 종류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빌딩, 이런 게 건물의 종류예요. 됐죠? 그러면 이거는 단독주택이지. 맞죠? 이 단독주택이라는 게 종류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이 아파트가 종류라는 말이에요, 종류. 오케이? 그 다음에 빌딩, 이게 종류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부동산 표시를 공시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권리관계가 나오죠. 그럼 이게 소유권 뭐다? 왜? 여러분들 소유권은 그냥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소유권 외에는 2가지만 딱 알면 되죠. 하나가 전세입니다. 하나가 저당입니다. 저당. 하나가 저당.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이 토지를, 이 부동산을 사고 팔거든.
사고 팔며 이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딱 발급받아 보면 저 부동산의 면적을 알 수 있다 없다? 있지. 구조를 알 수 뭐다? 있지. 종류를 알 수 뭐다? 있지. 소유자를 알 수를 뭐다? 있다. 은행의 전세권이나 저당권이 설정된 걸 알 수 뭐다? 있다. 그러니까 등기부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알려주는 거라. 이게 공시해 준다 이 말이에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내려오세요. 이거는 지적법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키는 요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기는 땅을 말하는 거야. 땅 지자거든. 토지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적 공부라는 말이 나오죠. 그 여러분들 요 말은 들어봤어요. 대장,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 들어본 적 있다 없다? 있지. 도면 들어본 적 있다 없다? 있지. 경계점 좌표 등록. 이거는 좀 생소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한번 잠깐 볼까요? 교재를 보면 몇 페이지를 표시하냐면은 187페이지를 한번 펴볼게요. 186페이지를 한번 펴볼게요. 186페이지에. 그러면 자, 이제 칠판을 잠깐 보고 먼저 합시다. 칠판을 잠깐 보고 하세요. 절대 답을 찾을 때는 멀리서 찾으면 안 돼요. 가까이 있으면 내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만 해볼게요. 열어보세요. 사람 있죠, 사람. 그럼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주민등록증이 있다 이 말입니다. 면허증이 있어. 여권이 있어. 그러면 가장 쉬운 얘기가 주민등록증입니다. 그럼 주민등록증 있죠. 그럼 주민등록증에 잡으세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나오지. 발행일자, 발행기간 나오지. 직인이 나오지. 사진이 나오지. 맞죠? 네. 그러면 머릿속에 항상 생각을 할 때, 주민등록증의 양식은 어떻지? 면허증의 양식은 어떻지? 여권의 양식은 어떻지? 이건 상상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86페이지를 볼게요. 토지대장은 그렇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됐죠? 네. 그러면 이제 한 장을 넘겨볼게요. 넘겨보면은 189페이지를 보세요. 189페이지에 도면 나오죠? 그럼 도면은 그렇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도면은. 됐죠? 네. 그럼 한 장 넘겨볼게요. 190페이지 나오죠? 경계점 자비등록부는 그렇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저리 오세요. 지적 공부거든. 오늘 배울 겁니다. 지적 공부는 대장과 도면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적 공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 알려주고자 하는 거는 토지의 표시. 자, 그러면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부모라는 말이 있고 부동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거 첫째 시간에 잘해요. 공부를 잘합니다. 부모라는 말이 있죠. 그럼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지. 맞죠? 자, 그러면 부모라는 말을 썼을 때는 이 두 개를 포함하지. 맞다. 맞지. 그러면 어머니 이랬었지. 그럼 아버지는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안 하죠? 그러면 아버지도 해당한다면 부모라고 써든 아버지와 어머니 이랬어야지. 맞죠? 네. 근데 여기 와보세요. 부동산 있죠? 그럼 이게 토지가 있고 뭐가 있다? 건물이 있잖아요. 그럼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여기는 부동산이라고 썼잖아요. 오케이? 네. 그럼 등기 시간에는 토지도 연구 대상으로 하고 건물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안 한다? 하지. 근데 여기는 뭐로만 썼다? 토지만 썼잖아요. 그러면 지적 시간에는 건물은 공부한다, 안 한다? 지금 그게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눈에. 그럼 이거는 토지의 표시예요. 이거는 부동산 표시예요.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럼 여기서 보세요. 여기까지는 같잖아요. 그럼 여기 보세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재, 지번, 지목까지는 같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은 경계가 있고 뭐가 있다? 좌표가 있지. 그럼 자, 요리 와보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볼게요. 자, 보세요. 이게 갑의 땅, 을의 땅, 병의 땅, 정의 땅, 무의 땅입니다. 자, 그럼 써보겠어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대 500제곱 이래 나오죠. 그럼 보세요. 요게 소재지. 맞죠? 이게 지번이지. 맞죠? 요게 지목이지. 요게 면적이에요. 자, 그러면 경계는 이게 갑의 땅과 을의 땅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경계잖아요. 경계. 을의 땅하고 무의 땅 이게 경계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교과서 189페이지를 보세요. 여러분들 189페이지에 보면은 도면이 나와야 안 나요? 도면이 그려져 있죠? 맞죠? 네. 그럼 경계가 거기 다 선으로 딱 전부 다 꺼져 있다, 안 꺼져 있다? 꺼져 있잖아요. 그게 경계다, 이 말이에요. 경계. 그 다음에 요리 오세요. 좌표는, 그다음 이랍니다. 이게 수학에서 말하는 XY 좌표 있다, 없다, 있지. 이게 좌표지, 좌표. 수학에서 XY 좌표 있잖아요. 여기 좌표란 말입니다. 좌표. 됐죠? 자, 그러면, 아니, 긴장하지 말고, 아니, 이거,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요. 이거 좌표잖아요, 좌표. 맞죠? 네.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적에서는 경계좌표를 공부를 하는 겁니다. 등기에서는 경계좌표를 공부하지 않습니다. 구조와 종류를 공부한다, 이 말이에요.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게요. 여기는 무슨 자가 나옵니까? 소유자. 그럼 여기는 소유자도 나오고, 소유자 외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쉬운 말로 해보면은, 제가 이 부동산의 소유자를 알고 싶어. 그럼 등기부를 보면 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내가 이 부동산의 소유자를 알고 싶으면 대치적 공부를 봐도 소유자가 나와야 안 나요? 나오죠. 그런데 이 부동산에 혹시 은행에 저당권이 되어 있는지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지적 공부에는 등록을 해야 하네요? 안 하지. 등기부에는 등록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소유자를 알고 싶으면 등기부를 봐도 되고 지적 공부를 봐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이 부동산에 은행에 저당권이 설정된지를 알아야 되겠거든. 전세권이 설정이 된지 알아야 되거든. 그거는 등기부를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적 공부에는 등록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네 가지로 딱 줄일게요. 네 가지로. 법을 잘 해야 돼요. 법을 잘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딱 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법은, 자 보세요. 부동산 공시법입니다. 이 부동산 공시법은 공법입니다. 공법.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민법 있죠? 민법은 사법입니다. 사법. 사법은 개인 상호 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게 사법이에요. 공법은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게 공법입니다. 됐죠? 네. 두 번째, 공법은 딱 답은 두 개밖에 없어요. 그 두 개밖에 없다는 거는, 자 보세요. 유죄 아니면 무죄 두 개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요리 와보세요. 법을 공부할 때 유죄 아니면 뭡니까? 두 개밖에 없지. 그럼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볼게요. 할 수 있다면 할 수 뭐다? 없다. OX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법은. 제 말을 한 번 해볼게요. 다시 한 번 해볼게요. 목욕탕에 가면 남탕, 여탕 있잖아요. 맞죠? 그 두 개로 나누잖아요. 맞다? 그럼 숫자, 홀수, 짝수 두 개로 나누잖아요. 사람, 남자, 여자 두 개로 나누잖아요. 법도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 두 개로 나눈다, 이 말입니다. 됐죠? 네. 그러면 항상 법을 공부할 때 여러 개가 나오면 무조건 두 개로 분류 잘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분류하면 너무 쉽잖아요. 남자 아니면 여자. 그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그럼 자 여기 네 개를 딱 외웁니다. 제 말을 들어보세요. 사람을 나타내는 장부가 가장 축소시킨 건 주민등록증입니다. 주민등록증을 확대시킨 건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을 확대시킨 건 가족관계증명서 호적입니다. 호적. 그러면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과 호적에 등록되는 내용이 동일하다면 장부가 세 개일 필요 있다, 없다? 없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맞다? 아니, 호적에 나오는 내용하고 주민등록등본에 나오는, 자, 다시, 그럼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주민등록증에는, 제 주민등록증에는 저만 나오지. 제 아내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잖아요. 근데 주민등록등본을 보면은 저도 나오고 제 아내도 나오잖아요. 나와야 안 나요? 그럼 그거잖아요. 그럼 호적을 보면은, 그럼 제가 만약에 사천목가거든. 사천목가를 본관이라고 이야기하지. 그럼 이 사람의 본관을 알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럼 주민등록증에 나와야 안 나요? 안 나오지. 주민등록등본에 나와야 안 나요? 안 나오지. 가족관계 증명서를 봐야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부동산은 하나인데, 그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두 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내용이 같기 때문에 두 개다, 다르기 때문에 두 개다? 지금 다른 차이점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요리로 오세요. 여기는 사법부 소속이라고 나오죠. 여기는 행정부 소속이라고 나오죠.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사고 팔며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평택 등기소가 있죠. 평택 등기소 정문에 갑니다. 정문에 문패가 뭐라고 나오느냐면 수원 지방법원 평택 등기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등기사무는 법원, 수원지방법원 소속이다 이 말입니다. 법원의 상위 개념은 사법부다 이 말입니다. 사법부. 오케이? 네. 그래서 등기사무는 사법부에서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적사무는 행정부라는 게 나와 있죠. 그럼 여러분들 대장을 발급받으러 도면을 발급받으러 어디로 가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구청에 갑니다. 시청에 갑니다. 동사무소로 가는 거예요. 그럼 구청이다 시청이다 동사무소는 행정부 소속이다 이 말입니다. 관장 부서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요게 하나입니다. 이거는 사법부 소속입니다. 이거는 행정부 소속입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4시간에 배웠을 거 아니에요. 맞다 안 맞다? 너 지금 너무 쉬운 거를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네요. 그죠? 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리로 오세요. 여기는 부동산을 배웁니다. 여기는 토지를 배웁니다. 차이가 있다 없다 있지. 여기는 부동산을 배웁니다. 여기는 토지를 배웁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차이입니다. 여기는 소유권도 나오고 소유권 외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 여기는 뭐만 나온다? 소유자. 차이 난다 안 난다? 나는 거예요. 그래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요까지 됐죠? 네. 제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새 집을 지었어요. 그럼 새 집을 지었다면 등기부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르공부를 만들어야 됩니다. 됐죠? 네. 그럼 내가 새 집을 지었다면 등기소로 먼저 가느냐, 구청으로, 시청으로 먼저 가느냐. 그러면 제가 다시 할게요. 지금부터는 하나로 딱 통일을 시킵니다.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하나로 통일을 딱 시킬게요. 행정부죠, 행정부. 행정부의 수장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아래에는 국무총리가 있습니다. 국무총리 아래에는 장관이 있습니다. 장관. 그 장관 중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을 담당하는 부처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 안에 시도지사가 있지. 그 아래에 시장군수 구청장이 있답다 있지. 그럼 그 아래에 읍면동장이 있답다 있지. 됐죠?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요 시장군수 구청장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시도지사라고 말하는 거지. 그럼 요때 시하고 요 시하고는 같아 다르다? 괜찮아요. 요 시는 특별시 광역시를 말하지. 특별시 광역시. 요 시는 일반적인 시. 평택시는 여기지. 그럼 서울시는 여기지. 인천광역시는 여기지. 대전광역시는 여기지. 수원시는 여기지. 여기. 수원시. 근데 나중에 가면은 대도시라는 표현이 또 나와요. 그거는 이제 별도로 놔두시고. 그러면 안산시다, 수원시다, 안양시다 그런 거는 전부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됐죠? 네. 요거는 나중에 다른 편으로 있습니다. 또 대도시라는 말을 여기서 또 나누는 거는 또 별도로 있어. 그거는 일단 제끼고. 그러면 제가 수업 시간에 이 말을 많이 써요. 구청장이라는 말을 쓰거든. 그럼 구청장이 있잖아. 우리가 강남구 이 구청장이나 평택시나 급은 같아 안 같아?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은. 그럼 평택시로 예를 들든 강남구로 예를 들든 답은 같아 안 같아? 같아 이 말입니다. 이해했죠? 네. 그럼 요리 옷을 제가 좀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여기는 이제 지력 공부입니다. 요거는 시장군수 구청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원점에서 출발을 다시 할게요. 새 집을 지었다면 등기소로 먼저 가느냐, 구청으로 먼저 가느냐 이 말입니다. 구청으로 먼저 갑니다. 구청에 가서 건축물 대장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럼 만든 대장을 들고 등기소로 가는 겁니다. 만든 대장을 들고 등기소로 가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정리합니다. 등기부를 먼저 만든다. 지도공부를 먼저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할 때도 이거를 먼저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공부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거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자, 요리로 와보세요. 우리 시험은
24문제가 나오거든. 그 24문제에서 이게 12문제가 나오고 이게 12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좀 전에 내가 이런 표현을 썼죠. 이거는 막말로 말하면 일주일만 딱 공부하면 12개를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 암기입니다. 단순 암기. 그럼 올해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지력, 청량, 적부, 심사, 의결서, 통지는 7일 이내에 해야 된다고 7일만 외우면 될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건 단순 암기잖아요. 7일 이렇게 나오는 거. 됐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축척변경위원회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하. 그럼 이 5명에서 10명의 숫자를 외우잖아요. 그 중에 토지 소유자는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그럼 2분의 1을 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의 주민이 5명 이하일 때는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런 거는 숫자잖아요. 그냥 외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올해 시험에 다 답으로 놓은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지적은 일주일만 공부 딱 하면 누구나 12개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니 내가 백날 공부해도 점수 안 오른다 이러면 그건 암기하는 방법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등기는 있잖아요. 어려워요. 그 어렵다는 거는 이해가 밑바탕이 돼야 돼. 이해하고 난 다음에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암기해도 됩니다. 이거는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등기법은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제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갑이 있고 을이 있거든. 그러면 이제 요 그림을 보세요. 요 그림에 눈살미가 있다면 갑하고 을이죠. 수평관계다, 수평관계 아니다. 지금 수평관계잖아요. 그러면 갑하고 을이 이 집을 사고 팔 수 있다, 없다? 있지. 매매다, 매매 아니다? 매매. 사고 파는 게 매매잖아요. 맞죠? 네.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입니다. 갑. 그럼 이제 하나 써놓고 합니다. 등기소가 있어요. 등기소에서. 그럼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서 썼어요. 계약서 쓰고, 자, 을이 매수인입니다. 계약금 넘어갔어요. 계약금 넘어갔단 말이에요. 소유자 누굽니까? 소유자 누굽니까? 갑. 소유자 갑이잖아요. 지금 소유자가. 오케이? 네. 다시 할게요. 중도금 넘어갔어요. 소유자 누굽니까? 갑. 오케이? 네. 잔금 넘어갔어요. 잔금 넘어갔단 말이에요. 소유자 누굽니까? 갑이단 말이에요. 갑. 맞아요? 네.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매매했다면 등기소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가가지고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소유자가 변하는 거지.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계약금이 넘어가는 거, 중도금이 넘어가는 거, 잔금이 넘어가는 거는 등기법이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는 민법이 적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네.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요. 계약금 넘어가서 소유자 누구다? 갑. 중도금 넘어가서 소유자 누구다? 갑. 잔금 넘어가서 소유자 누구다? 갑. 이사 들어가서 살아. 소유자 누구다? 갑인 거예요. 갑. 등기 안 하면 소유자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럼 여기까지는 민법이 적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다면 등기소로 가야지, 등기소. 그러면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안 된다? 해. 그러면 여기에서 적용이 되는 거는 우리 부동산 등기법이 적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부동산 등기법은 매매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잘 해야 됩니다. 출생이 있었기 때문에 출생 신고를 하는 겁니다. 사망이 있었기 때문에 사망 신고를 하는 겁니다. 매매가 있었기 때문에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매매는 민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시험에는 매매하고는 우리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건 민법이니까. 우리는 등기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여기 눈살미가 있다면 이리 보면 수평이다, 수평 아니다, 수평. 그럼 이건 개인과 개인입니다. 그럼 이 개인과 개인이니까 사법이 적용이 되고 민법이 적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래 보면 등기소는 개인입니까? 국가기관입니까? 국가기관이잖아요. 오케이? 이건 개인과 국가와요. 그럼 이거는 공법이 적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됐죠? 네. 그래서 우리 항상 부동산 공시법은 법률 행위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생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출생 신고를 하러 가는 겁니다. 매매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로 가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딱 됐죠? 그러니까 요거는 민법이 기초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려워요, 공부할 때. 그러니까 요거는 어려우니까 다 맞출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10개만 맞추면 됩니다. 틀리라고 내는 문제는 틀려주면 됩니다. 이거는 12개를 다 맞추면 돼요. 그럼 22개면
엄청 고득점이다, 고득점 아니다? 그래가 공법에다가 좀 나누어 주면 되는 거예요. 공법은 많이 어렵거든, 공법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안으로 들어갈게요. 들어가는데 요거부터 먼저 배우러 들어갑니다. 잠시 쉬었다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좀 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추려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